제1역의 버스 파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승객들이 땡볕더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전주시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건설 근로자를 위해 내놓은 폭염 안전 규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 간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2곳을 우선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곳을 김제 109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주째 노인과 학생들을 땡볕더위에 내몰고 있는 이번 파업으로 노사는 물론 전주시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시작된 제1여객의 버스 파업으로 매일 30대에서 50대의 버스가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7일 동안은 오후 3시 또는 4시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땡볕더위 속에서 대부분이 노인과 여성, 학생들인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깜깜하죠. 그럼 어떤 때는 좀 너무 오래 기다린다 싶으면 그래가지고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기다리면 택시 타고 가버려요. 이번 파업은 임금 체불 등 노사 간의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3주째 접어든 만큼 노사 양쪽의 책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제 출연을 통해서라도 이제 체불임금 문제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지금 이 더운데 그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데 더 이상 그 시민들에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3주째 접어들도록 결행에 따른 보조금 삭감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여객은 200건의 불법 결행과 1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파업 전부터 전주시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돼 왔습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제대로 된 원인 처방을 하지 않고 땜빵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이 파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상 유례 없는 불볕더위 속에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버스 노사와 무기력한 전주시.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바깥에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죠. 건설 근로자들에게 이번 폭염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폭염 안전 규칙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건설 현장. 근로자 400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그늘막이라곤 파라솔 몇 개뿐. 이마저도 부족해 건축자재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근로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제빙기를 설치했지만 얼음 대신 바닥이 보입니다. 샤워 시설도 있기는 한데 이미하고 한쪽에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400명이 수용해서 하기에는 턱없이 부정한 상황이고요. 설사 증세해가지고 변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 상황에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무더우니까 작업을 중지를 하고 좀 일찍 퇴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은 동기가 쫓겨서 그런지 그것들을 거부해 나갑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현장 근처에는 휴게시설과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과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게 충분하냐 아니냐 이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고용노동부가 최근 2달 동안 전북의 5개 사업장 71곳을 점검한 결과 폭염 안전규칙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린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쇠붙이도 녹일 듯한 기세의 폭염은 하루하루 기상관측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도내 11개 시군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섰는데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의 풍경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땡볕이 장렬하는 전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손님이 뚝 끊겨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문을 연 점포도 일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채소나 생선 같은 생물은 40도 가까운 폭염에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우니까 누가 사람 나오겠어요. 장사하는 어르신들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생선도 팍팍 써. 다 썩어 내놓기만 하면. 본격적인 휴가철. 예년 이맘때면 인파로 넘치던 한옥마을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 이제 바글바글해서 엄청 많을 텐데 지금은 뭐 매출 반도 안 나오고. 폭염에 노출된 야외와 달리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실내 시설은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가는 길이 너무 덥고 뜨겁기도 해서 에어컨 바람 쐬려고 어쩔 수 없이 카페에 지금 들어와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있습니다. 시내 극장가는 평소와 달리 저녁 시간에도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덥기도 하고 그리고 살도 많이 타고 일단 워터파크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원하게 영화를 자주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폭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줄입니다. 전라북도는 노인 일자리 근로시간을 이달 말까지 한 달 3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으로 줄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전북대가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회가 직원과 학생의 반영 비율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곳곳에 검은색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교수회가 결정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직원들이 반발해 걸어놓은 것입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교수 대비 비교수 투표 반영 비율을 17.83%로 확정했습니다. 총장 선거에서 교수의 투표수는 100% 반영하고 직원과 학생은 17%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수의 일방적 결정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학생이 요구한 25%를 크게 밑도는 데다 이미 직선제 총장 선거를 치른 다른 국립대 평균보다 낮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정도는 교수회에서 응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원과 조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비율을 제시해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은 18%, 학생은 5% 이상의 반영 비율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교수회가 결정한 반영 비율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원, 학생, 조교가 배제되고 교수들만 선거해가지고 뽑았으면 그게 교수회장이지 총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전체가 참여를 했을 적에 이 총장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지. 직원 노조와 학생들은 투표 반영 비율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는 물론 투표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추천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로 선거일을 확정하고 조만간 투표 반영 비율 등 선거 제반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원과 학생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촉박한 선거 일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이 최근 주목받고 있죠. 전라북도가 스마트팜의 기자재 개발과 청년 창업을 지원할 혁신밸리를 유치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이 농장은 표고버섯을 키우면서 온도와 습도 등 생육 환경을 컴퓨터로 자동 조절합니다.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리가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생산량은 평균 28% 늘고 노동비는 16%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두 곳을 우선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곳을 김제 백구에 만듭니다. 사업비가 1,600억 원가량으로 조성 면적은 71만 제곱미터입니다.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 임대단지를 갖춰 청년층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하는 실증단지에서는 스마트팜 기자재를 검증하고 국산화를 도모합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열린다.
그다음에 기존의 많은 기자재 업체, 프로그램 업체들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산업수도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농업,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전진기지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전라북도와 정부는 2021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예정인데 농민회가 영세 농가를 힘들게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갈등도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 의회가 35만 원짜리 의원용 가방을 구입키로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관행처럼 내려온 고가의 가방 구입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고 시민들의 눈높이와도 거리가 있다며 가방 교환권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내일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가방 구입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의 간부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북도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전북도청 공무원 전용 내부 게시판에 산하기관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를 접촉했지만 사과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라북도 감수관실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고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북현대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K리그는 물론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 이달에만 무려 8경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3관왕을 위한 힘겨운 여정이 예상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에서 승점 14점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는 이번 일요일 홈에서 2위 경남FC와 맞붙습니다. FA컵 16강에 오르면서 4월 뒤인 오는 8일에는 아산 무궁화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그 뒤로도 산하흘 간격으로 K리그 5경기를 치고 나면 오는 29일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수원 경기까지 잡혀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 K리그와 FA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 3관왕 도전을 위해 이달에만 무려 8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전북은 훈련 시간을 늦추는 등 체력 안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늦추고 있고 이번 경남전에도 1시간 늦춰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체력 같은 거를 되게 안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복 같은 데 중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정읍시청 씨름단이 충남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전에서 이병주 등 3명이 1위, 나재선 등 2명은 2위, 단체전에서는 3위를 차지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제47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가 임실에서 개막해 오는 8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1,5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정치와 경제 노선을 놓고 감정 섞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민생 중심 경제를 강조한 정동영 의원 정책에 대해 새로울 게 없는 진부한 정책이라고 폄하했으며 당의 노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의 공공부문 축소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하고 유 의원의 정치 노선은 안철수의 경험을 돌이킬 때 당이 갈 길이 아니라며 창당 정신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새로운 위원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윤덕 현 위원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민주당 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에서 700여 명인 대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한 뒤 두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종 승자를 결정합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완주군 이서면 자동차 전용도로 이서교차로 부근에서 51살 이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 뒤쪽 엔진룸에서 연기가 났다는 버스기사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장수군과 산림당국은 산 중턱에서 입산자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정읍과 무주가 38.4도로 가장 높았으며 부안 37.9, 고창 37.8, 전주 37.2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10개 시군에 이어 오늘은 11개 시군이 37도를 넘었으며 군산, 고창, 임실, 정읍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입추 이후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